이런 가중치 변동이 무서워서 아직 시도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게 이 사안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가중치에 대해서 사실 긍정적인 부분은 없어요. 시공사들도 힘들거든요. 이제 REC 가중치 떨어진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이제 안고 가야 되는 건데 이거를 지금 진행을 하냐 마냐부터 고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발전소 걱정에 잠 못 이루는 태양광 발전 사업주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알다가도 모를 태양광 발전소와의 가슴 설레는 밀당 가중치 스캔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4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요즘 제 핸드폰에는 온통 태양광 이야기뿐인데요. 얼마 전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기 시작한 친구의 형님분께서 조기 은퇴를 하시고 남부럽지 않게 사신다는 얘기를 듣고부터 저와 친구들은 태양광 얘기밖에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경기도에서도 태양광 많이 한다는데 서울에서도 가깝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 야, 경기도뿐이냐? 요즘은 재생에너지 장려한다고 발전소 만들면 가중치까지 준다는데 우리도 돈 모아서 시작해볼래? 친구들과 이런저런 정보를 교환하다 보니 이제 태양광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만 나눈 지도 언 3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사업을 시작하지도 못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이 나이에 태양광 지으면 땅값도 싸서 투자 비용 좀 아낄 수 있다는데 주변에 주인 없는 산 어디 없냐? 그리고 몇 개월 뒤 이면 태양광 발전의 가중치를 0.7로 축소하겠습니다. 지나친 임야 개발로 인한 자연훼손, 산사태 유발 등이 그 이유입니다. 태양광 사업주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요새는 지붕 태양광이 대세라잖아. 가중치도 1.5로 빵빵하게 주고 우리 이번엔 진짜 어디 창고 하나 사서 태양광 설치하자고. 그래, 이번엔 진짜 해보는 거야. 가스! 그렇게 결국 친구들과 돈을 모아서 경기도의 한 시골에 1,100평 정도의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개월 뒤 지금까지 최대 1.5 가중치를 받아왔던 지붕 태양광의 가중치를 소규모는 1.4, 중규모는 1.2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아무쪼록 태양광 사업주 여러분들의 양해 바랍니다. 안돼.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습니다. 가중치가 자꾸만 떨어지니 예상 수익도 제가 생각한 수준에 한참 못 미치고 소규모 발전소 중에는 가중치가 오르는 건 수상 태양광 뿐인데 일반인이 하기 너무 어렵고 태양광 시작하려는 입장에서는 똥줄만 탑니다. 제 조기 은퇴의 꿈은 이룰 수 없는 걸까요? 사람 마음 들었다 놨다 하는 가중치가 너무 야속합니다. 실제로 가중치가 떨어지는 게 저희 업계에서는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고요. 이게 자꾸 가중치가 떨어지니까 물론 사업개발팀에서 사업성 검토할 때도 힘들겠지만 저희는 이제 공정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설비 확인서 접수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마음이 편치가 않고 이런 차이 하나 때문에 한 사업주님의 인생이 달라지니까 그것 때문에 참 남일 같지가 않네요. 셀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요즘 많은 사업주분들이 겪는 문제잖아요.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중치 스캔들을 찍는다고 했을 때 이거에 알맞는 이제 솔루션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이번 기회에 좀 많이 알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PO팀의 솔루션은 조금 이따가 듣는 걸로 해보고요. 저 사실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수상 태양광 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연구를 하다가 이제 수상 태양광 데이터를 한번 들여다봤어요. 봤는데 사실 육지에서 하는 것보다 이제 수상 태양광이 더 발전량이 잘 나와요. 그리고 게다가 이번에 또 가중치 바뀐 거 보니까 수상 태양광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소규모는 좀 올랐고 근데 수상 태양광은 일반인이 그렇게 하기 힘든지 투자비가 좀 많이 높습니다. 실제로 부력체라는 게 좀 들어가는데 부력체가 수상 태양광의 핵심이고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수상은 이제 접근하기도 용이하지가 않고 이제 그런 부력체가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바꿔 껴줘야 되는데 이게
소규모 작업이 될 수 없고 항상 대규모 인원이 투입돼서 기존에 설치된 모듈 다 뜯어내고 구조물 뜯어내고 배 타고 들어가서 뭐 다시 부력재 결속시키고 다시 구조물 설치하고 모듈 설치하고 이제 이런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업주님들이 발전소만 지어놓고 그 이후에 관리 운영 위탁은 안 맡겨놓는 사업주님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리도 소홀해지고 하다 보니까 처음엔 이렇게 발전 시간이 잘 나올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땐 발전 시간, 발전량 확보하는데 어려울 수도 있다. CX팀으로 혹시 우성한테 전화 많이 오지 않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중치에 대해서 사실 긍정적인 부분은 없어요. 사실 지금 단가랑 시장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부정적이시고 심지어는 뭐 사업을 시작하려고 이제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공부하시는 분들의 댓글을 보면은 말리고 하지 말라고는 글이 대부분인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제 가중치적인 부분이 사실 본인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다 보니까 고정계약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사업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가중치를 더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여쭤보시고 그만큼 실질적으로 사업주분들이 사업을 하실 때는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일단 저희 가중치 어떤 건지에 대해서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가중치 한번 라노 한번 설명 가능할까요? 간단하게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정부, 나라에서 주는 약간 보조금 같은 개념인데 태양광 발전소를 이제 지어서 전력 계통의 안정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업주님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서 이제 전국의 태양광 발전소, 풍력 발전소 뭐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지으려고 도입한 정책입니다. 네. 각자 솔루션 가지고 있으신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게요. 우성. 사실 가중치가 떨어지는 건 이제 필연적이다 보니까 저희 솔라커넥트에서는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저희도 물론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저희 그 솔라커넥트 홈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수익 계산하는 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숫자랑 넣어 보시면은 어느 정도의 하루 수익액들을 좀 숫자로 볼 수 있어서 좀 눈으로 직접 보면은 체감되는 부분이 좀 다를 거라 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의 상황을 좀 직접 보고 어떻게 더 내가 더 수입을 늘려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업 어차피 숫자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카카오톡 상담하기도 된다면서요? 카카오톡 상담하기 가능해요. 저희 채널 추가만 해주시면 바로 메시지 발송해 주실 수 있거든요. 저희가 먼저 발송은 못 드려요. 카카오톡 아이디를 몰라서 채널 추가를 꼭 해주셔야지 저희가 답장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세요. 그렇게 1차 검토, 1차 상담 후에 이제 공사를 진짜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이제 시공사를 알아볼 텐데 그 시공사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특정 시공사가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이제 요구하는 곳도 있을 거고 뭐 금액은 싸지만 20년 동안 과연 이 태양광 발전소가 운영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의구심이 드는 시공사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엔 또 솔라커넥트를 이제 찾아주시면 전국에 실력 있는 시공사와 컨택을 드려서 괜찮은 발전소가 지어질 수 있게끔 끝까지 팔로업 해드리는 사실 사업주님이 REC 걱정돼서 사업에 참여를 잘 안 하는 만큼 시공사들도 힘들거든요. 솔라커넥트는 EPC 플랫폼 팀이 이제 전국의 많은 EPC사들과 협력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적어도 먹거리가 끊길 걱정은 없다. 전국에 계신 수많은 시공사께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함께 먹거리가 뭐가 있을지 의논 정도는 충분히 해볼 수 있다. 그냥 나도 믿고 따라가라. 그러면 혹시 데이터팀 봐라. 혹시 어떤 사실 이제 REC 가중치 떨어진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이제 안고 가야 되는 건데 이제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이제 예측 정상금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특정 발전소에 내일의 발전량 예측치를 제출하고 그게 이제 내일의 그 발전소의 실제 발전량과 대비해서 오차가 별로 나지 않는다. 그러면 실제 발전량에 비례해서 정상금을 발전소 주인분들에게 드리는 거죠. 오차율에 따라 또 이렇게 인센티브가 오차율에 달라진다. 따라 인센티브가 달라지긴 하는데 이게 저희가 지금 연구한 거 바탕으로 기준해서 이제 1메가와트에 한 달에 20만 원, 1년에 한 240만 원 정도가 돼요. 근데 사실 이렇게 큰 돈은 아닌데 20만 원이면 저희 가족 휴대폰비 다 내줄 수 있어요. 그렇죠. 생활 비용. 저희 가족 고양이 사료까지 가능합니다. 고양이 사료. 많이 힘들면 연락해. 그래서 이제 한 달에 20만 원이라고 이제 뭐 애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달 우리 가족 통신비는 뭐 이걸로
저희가 아무것도 공수도 안 들이고 그냥 통신비가 영원히 된다고 생각하면은 되게 이제 와닿으실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불로소득으로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저희 사업개발팀에서는 어떤 걸 가지고 왔냐? 자, 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싶은데 이거를 지금 진행을 하냐 마냐부터 고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공장주라고도 볼 수 있고 뭐 토지주라고도 혹시라도 볼 수 있겠죠. 차라리 저희한테 임대를 조금 해주시면 좋아요. 저희는 지금 지붕 임대 사업을 계속 2021년 4월에 이제 펀드 설정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임대료도 5년 또는 10년까지도 드리거든요. 한 방에. 일시불로? 네, 일시불로. 처음 들었죠? 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진짜. 네, 적은 돈이 아니에요. 윈윈이네요.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도 충분히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고 그분들도 본인의 사업의 확장을 할 수 있는. 사실 그 자금 운영을 잘 하시는 공장주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런 상계 처리나 또는 가정집에서 하는 뭐 가정용 PPA 그런 걸로 하는 것보다 임대료를 차라리 받고 진행하는 게 현실적으로 큰 돈을 얻어서 또 자금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임대료를 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고. 그러면 PO팀 셀린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 사연의 주인공분은 지금 REC 가중치 변동 때문에 아예 사업을 이제 고민하고 계신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가중치에 흔들릴 필요 없으신 게 가중치 변동이랑 상관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그것 중에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리백 제3자 PPA라는 건데요. 아리백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아리백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실제로 REC랑은 아예 관련이 없어요. 결국에 REC를 현물로 판매하냐 장기 계약을 맺냐의 문제잖아요. 근데 아리백 같은 경우에는 장기 계약 형태로 맺어서 기업에게 그 S&P랑 REC를 판매하는 건데 거기서 가중치가 무조건 1로 귀결되기 때문에 임야의 경우 0.7이니까 1로 높여서 받을 수 있거든요. 솔루션 될 수 있죠. 셀린, 그러면 아리백 장기 계약은 어디서 가능한가요? 아리백 장기 계약의 경우 지금 발전왕 내부의 수익 개선 프로젝트라는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기업의 수요가 있을 때마다 장기 계약을 원하시는 분들을 모집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장기 계약의 기회가 1년에 2번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기업에 이렇게 수요가 있을 때마다 저희 발전왕에서 이렇게 수익 개선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생에너지 사업이 기본적으로 환경보호를 생각하는 분들이 모여서 진행을 하는 사업인데 같이 책임감과 의무감 가지고 윈윈하는 사업이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PO팀 셀린 같이 함께 해주신 소감 어떠신가요? 일단 너무 즐거웠고 제가 너무 긴장해가지고 긴장한 것 같아요. 그래요. 다들 배려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다시 안 나오고 싶어요. 너무 솔직하게 말했어. 그러면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재밌는 사연이나 이야기 또는 고민거리 있으시면 여기 아래 보내주시면 또 같이 각 분야 전문가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